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지백과 강동편을 해볼 겁니다. 강동편. 서울로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이 서울에서 강남으로 들어오시길 원하는 분들 둘 다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이 강동구였어요.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강동구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고 또 저도 할 말이 많아서 재밌는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동구는 사실 저번에 미사 하남을 얘기하면서 이 하남에서 많이 건너오길 원하는 곳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남 대비해서는 좀 작아 보이죠. 그리고 송파구랑 비교해도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단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광동구 되게 이미지적으로 되게 커다란 동네고 되게 아파트가 많은 동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아마 이 고덕 때문일 겁니다. 자, 강동구에 동이 몇 개가 있나 이런 것들 한번 먼저 크게 보고 가시죠. 가장 먼 곳 하남이랑 붙어 있는 곳이 이제 강일동, 여기는 이제 강일 리버파크 이런 단지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고덕이라고 부르는 동은 크게 두 개예요. 고덕동이랑 상일동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명일동까지도 이제 고덕으로 같이 부르는데 사실 여기도 또 별개의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사동이 있고요. 그 밑에 천호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동 옆에는 이제 길동이 있고요. 우리가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알고 있는 예전에 둔촌주공이죠. 둔촌동. 그리고 올림픽 공원을 품고 있는 성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강동구에서 어떠한 입지와 또 어떤 호재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한번 크게 먼저 보고 갈게요. 강동에서 가장 외곽 쪽에 있었던 어쩌면 사람들이 미사 아닌가라고 헷갈렸던 동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쪽이 강동에 이 강일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강일역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강동에 진입을 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많이 질문을 받았던 단지예요. 그곳들이 바로 이제 강일 리버파크 1단지부터 시작해서 쭉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몇 단지까지 이제 되게 큰 규모로 있어요. 고덕 리엠파크도 이제 같이 붙어 있고요. 생각보다 가격이 강동구에 있는 이제 고덕 옆에 있는 곳, 여기는 20평도 이제 21억 넘어가고 34평 같은 경우는 고덕 그라시움이 26억까지 올라갔었죠. 그에 비해서 33평 이 강일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12억, 13억 딱 절반의 가격이죠. 반값 세일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정거장이니까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평당가를 잠깐 살펴보자면 이 미사강변 푸르지오 저번에 하남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미사강변 푸르지오나 미사강변 센트럴자이 그리고 미사강변 푸르지오 2차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좋은 아파트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평당가가 4천 후반 이제 5천을 육박하는 거에 비하면 강동구인데도 서울의 강동구인데도 아직 4천 미만인 걸 보실 수 있죠. 여기 강일 리버파크 3단지 같은 경우 이제 5천이 되지만요. 왜 이렇게 상위 호환이라고 보이는 입지에 이 평당가가 더 쌀까? 심지어 여긴 고덕이라는 브랜드 네임도 붙어 있는데 왜 쌀까? 그 이유는요. 지난번에 이제 미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소셜 믹스라는 제가 단어를 썼습니다. 그때 여러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소셜 믹스라는 거는 한 단지 내에 임대와 집주인들이 같이 섞여 사는 이런 민간 분양과 임대가 섞인 단지예요. 그런데 하남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했지만 사실 이 미사라는 지역의 입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미사 전체를 이해를 할 때 임대단지와 비임대단지들이 섞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다시 왜 꺼냈냐? 이 강일은 정말 이제 소셜 믹스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단지 내에 분양받은 사람들과 이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살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소셜 믹스, 그곳이 이제 강일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이제 9단지 같은 경우를 볼까요? 9단지가 800세대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실제로 보이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 거래가 제약이 되기 때문에 갈아타기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 시세를 따라가는 게 조금 더 늦어 보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단지의 임대와 분양이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은 가격 상승이 생각보다 조금 느릴 수 있고 저평가라기보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입지 가치를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고덕 차이가 33평이 19억인데 리엠파크 바로 옆에 이제 천만 건너면 있는 아파트가 13억이다. 이런 것들은
이 길 하나 건너서 6억 차이가 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강의를 사면 안 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33평이 43%. 제가 그동안은 상승률이 30% 이상, 뭐 40% 이상이면 사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좋은 단지들입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강일도 마찬가지죠. 입지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 상품에서 오는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좀 약할지언정 이런 수요가 계속 있는 단지인 거죠. 가격에 맞춰서 좋은 입지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강남구에 입성을 하는 게이트 단지로 적합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와서 상일동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조금 거품 아닙니까? 여기는 거품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고덕이라는 곳이 택지 개발지구이기도 합니다. 이 고덕 아이파크가 고덕 주공 1단지였고요. 그라시움이 2단지, 아르테온이 3단지, 그 다음에 4단지가 이 고덕 숲 아이파크, 5단지, 6단지, 7단지까지 있고요. 이제 지금 고덕역 바로 위에 이 공터로 보이는 곳이 이제 8단지인데 여기도 이제 재개발이 돼서 재건축이 돼서 주상복합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고덕주공 9단지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 좋게 애초에 주거단지로 형성이 된 곳, 여기가 바로 고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재고라든지 배재중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명문이죠. 여기 학원가도 있고요. 태생부터가 빌라촌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 지구로 형성이 된 곳이 애초에 고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서울의 어떻게 보면 끝자락이라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강남과 지리적으로 멀지 않고 이 개발 자체가 이제 입지 성격 자체가 택지 개발 지구였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고덕 그라시움을 보면 벌써 평당가가 8,300이죠. 거의 뭐 강남권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좋은 이유가 일단 세대수가 5,000세대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정말 좋고 이 상일동역을 끼고 있는 거 당연히 좋고요. 그런데 이 고덕 아르테온이랑 사실 별 가격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9호선 4단계 공사라고 해서 이 9호선이 확정된 이후로 이 고덕 그라시움의 가치가 고덕 아르테온보다 점점점 더 높아지면서 두 단지 간에 이제 가격 차이가 조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아르테온 같은 경우도 이 고덕 그라시움과 가격을 계속 따라가면서 가격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 밑에 있는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 차이, 고덕숲 아이파크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이런 것들 다 하나의 가격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고덕 그라시움을 놓쳤는데 그러면 다른 동네를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고덕이 마음에 드셨고 여기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아르테온은 무조건 좋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자이 다 한꺼번에 같이 오릅니다. 조금 시차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고덕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중요하지 꼭 고덕 그라시움을 못 잡았다라고 해서 실망하시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위에 이제 고덕 비즈밸리라고 해서 이제 개발 계획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공터에 강동 세무서가 들어오고 이쪽에는 이제 여기에 JYP 신사옥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오고요. 여기는 이케아가 이미 들어왔고요. 이 위쪽에도 어떠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같은 작은 건물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판교랑 비슷한 캐릭터의 이러한 대형 빌딩들이 들어와서요. 이미 이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곳들이 대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에 진짜 이 정도면 업무지구라고 할 만하네. 그냥 개발 계획상 업무지구라고 써놓은 것들이 아니라 진짜 일자리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구나.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에 규모 자체가 이제 판교가 100이라고 하면 여기가 한 25에서 20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는 판교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더라도 이 9호선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자체 일자리가 커지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이 고덕이 뭐 5년, 6년 전의 고덕이 아니구나. 앞으로 10년 후의 고덕은 이 변화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강남이나 판교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런데 고덕 주공 아파트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재건축이 되고 아직 되고 있는 중이고 평지에 학군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이면 이 가격 이해가 간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동, 서울의 끝자락인 이 고덕이 왜 이 가격이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거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왼쪽으로 조금 들어오면 고덕역이 있고요, 명일역이 있습니다. 원래 이 고덕, 강동의 대장이라고 했던 아파트가 이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이에요. 고레일이라고 불렸죠. 여기가 미분양 아파트이기도 했어요. 자, 3,600세대, 그러니까 4,000세대의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여기는 명문고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배재중학군, 배재고등학군 이쪽을 이제 품고 있기도 하고, 사실 한 가지 단점을, 약간 구릉지라서 약간 언덕이 있습니다. 고덕산이 뒤에 있기 때문이죠. 이거 빼고는 어떻게 단점을 찾을 수가 없는 아파트죠. 초등학교도 바로 있고요. 고등학교 바로 앞쪽에 있고, 길만 건너면 애들 학원가 보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레미안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는 약간 이제 구축의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정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지금도 부자가 많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이전에 강동에서 부자들이 모여 산다라고 했던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롯데캐슬 퍼스트예요. 자, 딱 봐도 우리 네모난 이쁜 평지의 대단지 아파트라는 게 느낌이 딱 오시죠. 안에는 암사 근린공원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중학교 있고요. 이 바로 길만 건너면 명일초등학교가 있죠. 자, 이렇게 생긴 아파트들은 대부분 우리가 인기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강동의 부자들은 이 롯데캐슬 퍼스트 이쪽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암사공원역을 끼고 있어서 좋은 입지였고, 여기가 암사동이거든요. 이 암사동에 3개 아파트, 프라이어 팰리스, 그리고 강동 현대 홈타운까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3대장이라고 했었죠. 이 암사동의 3대장 아파트들이 지금도 그렇고 고덕과 어떻게 하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서 꾸준히 인기가 많은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고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고덕역과 명일역 안쪽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이 지금 다 재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신동아 아파트, 삼익 그린맨션 2차, 그리고 우성, 현대, 한양, 고덕 9단지, 그리고 밑쪽으로 쭉쭉 내려가서 삼익 맨션, 그리고 삼익 파크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예요. 일단 이쪽의 장점은요, 대지 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대지 지분이 22평 정도에 육박하고요. 이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도 21평, 그리고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21평 정도 합니다. 그리고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5평, 거의 21평이죠. 그러니까 이 고덕역 안쪽에 있는 아파트들, 비록 세대수는 이제 1000세대가 살짝 안 됩니다. 여기도 500세대, 500세대, 거의 대부분 이제 500세대 규모인데, 어쨌든 이 블럭을 다 합치면 2000세대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기 학원가가 이 신동아, 우성, 현대, 한양 여기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와 고덕역을 품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바로 이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고덕 주공까지 합치면 여기가 1300세대거든요. 거의 뭐 한 3500세대 정도의 군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학원가를 품고 있죠. 그리고 이 삼익그린 2차도 비록 이 학원가와 고덕역과는 조금 더 거리가 있지만, 여기도 평균 대지 지분이 이제 18평 정도, 이제 20평은 안 되지만 상당히 우수하죠. 그리고 여기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이 대단지 2400세대거든요. 초등학교 품고 있고, 명일역 가깝고, 고덕역 가깝고, 학원가 가깝고, 대단지고, 삼익그린 2차가 조합 설립 인가가 끝나서 재건축 속도가 앞서 말한 단지들보다 더 빠른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단지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가장 큰 호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9호선이 아래 위로 2개나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하남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 하남 전체가 지금 집값이 눌려 있고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한번 퀀텀 점프를 할 시기가 있을 거다. 그게 바로 고덕역에 9호선이 들어올 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덕역에 9호선이 들어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 위쪽에 봤던 우리 자체 일자리 지금 다 들어오고 있고요. 강남 일자리와 연결되는 9호선 생기고요. 자, 학원가 있고 재건축 아파트. 저는 그래서 이 명일동 쪽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앞으로 고덕 생활권의 대장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너무 재건축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이후에는 자, 이런 고덕그라시움 아파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준신축에서 구축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돼 있을 거고, 그럴 때는 이런 아파트들이 신축이 된다면,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된다면 9호선 초역세권에 학원가를 품고 있고 배재학군을 품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강동에 리딩을 하는 그런 단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고덕 생활권 안에서 어느 정도 중상위권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투자용으로 또 실거주를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일 3위가든 아파트 같은 경우가 좀 재밌는 아파트였죠. 얼마 전에 뉴스 기사 많이 났는데, 이게 7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나서 관리 처분이 이제 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대지 지분도 18평이고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됐던 것은 이 5동이 가장 대형 평수거든요. 여기에 대형 평수가 이제 50평까지 있습니다. 이 5동 혼자 대지 지분이 크다 보니까 하나로 묶이질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5동 혼자 이제 별도로 추진을 하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1동부터 10동까지 있는데 5동만 혼자 남아서 재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게 이 조감도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5동 제외라고 돼 있고 서밋 이스티지 이제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머지 동들은 다 재건축이 될 텐데 5동만 빼고 재건축이 되는 그런 재밌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도 있었고, 그 밑에 길동 상위파크도 지금 31평이 15, 왜 이렇게 싸?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분담금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34평이 거의 한 2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곳의 시세가 상당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이 고덕주공 9단지 13억 이렇게 이거 완전 금매 나왔나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지인 거래나 어떻게 보면 사연이 있는 거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시세로 보기보다는 지금 한 18억에서 18억 후반에서 20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보이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9호선을 다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암사동에서 이 현대홈타운, 프라이어 팰리스, 그 다음에 롯데캐슬 퍼스트, 요 아파트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암사동의 대장으로 등극한 단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 선사현대라는 아파트예요. 3,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삼성 광나루 아파트도 붙어 있어서 마치 하나의 블록 전체가 이 대단지 아파트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사역에 가보시면 정말 나가서 건물 한두 개만 지나면 바로 이 선사현대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선사현대 아파트는 주변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평지로 되어 있어서 되게 고즈넉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선사현대 아파트가 원래 사실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그리고 프라이어 팰리스 이런 아파트들이랑 비하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덕과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이제 학원가를 이용하기도 더 힘들고요. 옆에는 사실 뭐 이 암사 종합시장이 있는데, 이런 종합시장들이 살 때는 편할지 모르지만 프리미엄 상권으로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사 현대 아파트가 이 고덕 옆에 있는 이 암사 삼형제보다 좋을 수는 없었는데, 제가 계속 그 유튜브를 하면서 하나 말씀드린 것이 이 한강의 프리미엄,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온 이 상승률 자체가 이 안에 있는 롯데캐슬 퍼스트나 프라이어 팰리스보다 훨씬 더 이제 가파르고 거래도 더 활발하게 되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이 선사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이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이 꽤 추진이 잘 되고 있고, 되고 나면은 이렇게 애초에 지금 한강뷰가 잘 보이기 때문에 신축으로 되면 고덕에 있는 아파트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가격으로 올라올 것이다. 지금도 34평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이미 20억을 넘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신축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한강뷰가 잘 보이는 호수라면 저는 고덕 그라시움이랑도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동이라는 곳이 이 천호동과 암사동 이쪽이 한강 1선인데 여기에 대단지 아파트가 없었어요. 유일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뷰가 어떠한 요소보다도 중요한 티바인 팩터로 떠오르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선사 현대 아파트의 이 희소성은 이 다른 고덕이라든지 암사 이제 안쪽에 있는 단지들 대비 이 택지 개발 지구가 아니고 대단지가 이루는 군집성, 이런 것들 대비는 조금 약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한강이라는 요소를 가진 희소성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단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저는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강동에 이제 투자 공식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강동에는
은근히 이 강남으로 직결되는 교통이 없었습니다. 5호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역으로 가서 한번 갈아타야 이 올림픽공원역으로 가서 9호선을 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8호선 같은 경우도 사실 잠실호로 연결되지만 잠실에서 갈아타야 2호선을 타고 또 강남역으로 갈 수 있었죠. 이렇게 불편한 점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이제 9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9호선이 들어오고 나서 둔촌주공의 가격과 후에 둔촌주공의 가격이 많이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 강동 헤리티지 자이라는 신축이에요. 여기가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신축 아파트입니다. 1300세대고요. 나름 대단지고 또 자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들어왔지만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존재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던 단지예요. 이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그동안에는 이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지금 바로 앞에 또 9호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9호선 초역세권으로 바뀌게 되죠. 이 강동 자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다 이제 길동에 이 길동역과도 너무 멀고 사실 입지가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 아파트들이었어요. 빌라로 둘러싸여 있고요. 군집성도 약하고. 하지만 이 강동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9호선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 큽니다. 왜냐면 유일하게 강남으로 직결되는 노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동 헤리티지 자이도 지금 34평의 호가가 25억 정도로 나오고, 이 강동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강남이 조정되는 이런 시기에도 홀로 호가를 높이면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이 9호선 프리미엄을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지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겠다. 후회 없는 실거주 단지를 고르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호선 역세권은 아니지만 레미안 강동 팰리스라는 단지도 이 천호동, 이제 강동에서 천호동이 있는데 이 천호동에서 유명한 단지였어요. 여기가 왜냐면 이 10년차 준신축에서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는 단지긴 하지만 여기가 40층인 이제 초고층 아파트거든요. 45층이 되고 이렇게 이미지도 되게 깔끔하고 이쁘게 돼 있죠. 주상복합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파트처럼 이렇게 돼 있는 단지예요. 강동역이랑 바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좋은 점이 이 하도 키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뷰가 이쁘게 나옵니다. 이제 스카이뷰가 나오고, 강동에서 키가 높은 건물들은요, 롯데 시그니엘 타워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즉, 조금만 방향을 옆으로 틀면 한강뷰도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사람들이 한강뷰가 보이겠어 하지만 이 고층은 한강뷰가 충분히 보인다. 진짜 천호에서 요즘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단지는 또 따로 있죠. 강동중흥 S클래스라는 단지인데 여기가 이제 999세대, 그러니까 1000세대가 되는 단지죠. 여기도 역시 아까 봤던 이 레미안 강동 팰리스보다 팰리스와 비슷한 층이에요. 자, 최고층 40층까지 돼 있고요. 여기도 주상복합입니다. 어쩌면 여기가 이 옆에는 이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1인데 여기가 이제 1년차 초신축이고요. 이 중흥 S클래스는 3년차 조금 더 구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파트보다 어찌 보면 이런 곳은 주상복합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곳이 이제 키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한강뷰가 이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천호역이 한 가지 아쉬운 게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이제 강남과의 거리로 보면 천호가 절대 이 뒤에 있는 명일이라든지 이 고덕동이라든지 상일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보다 집값이 쌀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 5호선과 8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으로 가는, 바로 잠실이죠. 강남으로 가는 길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길동과 천호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 자, 보시면 지금 지도가 빨갛게 되어 있죠. 여기 쭈꾸미 골목이라고 보이고요. 이 천호동의 로데오 거리라고 보입니다. 이쪽이 사실 이제 미아리 텍사스 거리, 그리고 청량리 뭐 588, 뭐 요런 건물, 요런 이제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런 것들이랑 비슷하게 여기에도 이런 유흥 거리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고, 지금도 이곳이 택지 개발이 될 예정이었는데 대부분의 정비구역들이 이 존치구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조각나게 파편화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전체가 하나의 군집성을 이루는 아파트로 개발이 됐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실패가 하게 되면서
이렇게 조각난 개발의 형태를 띄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인 위치, 피지컬 자체는 훨씬 더 좋지만 이 군집성을 자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군이 같이 형성이 됐던 이 고덕과 명일 쪽한테 집값이 점점 더 밀리고 있게 되는 형국인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 2번 출구로 나오면 이 천호 A1-1구역이 있고요. 천호 A1-2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행히 이 개발 계획이 없어지지 않았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A1-1구역은 공공재개발이라서 지금 대우건설이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었고요. A1-2구역도 지금 조합 설립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A1-1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한강 1선이죠. 그리고 밑쪽으로 보면 여기가 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 천호 A1-1구역 조감도인데요. 이런 뷰가 뽑힐 거예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강동 중흥 S클래스에서 고층에서 본 뷰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한강뷰와 이 롯데타워가 같이 보이는 뷰인데, 이 오히려 천호 A1-1구역 같은 경우는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뷰가 더 좋겠죠. 일선이고 또 한강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봤던 9호선 프리미엄은 없지만 한강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사현대 아파트와 비슷한 이유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은 이제 풍납동인데 여기는 이제 송파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좋은 입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 풍납동이랑 맞닿아 있는 성내동이 보입니다. 성내동도 강동구예요. 그러니까 이 풍납동은 송파구, 이 성내동은 강동구죠. 하지만 거의 같은 입지를 공유하고 있죠. 한 가지 아쉬운 건 성내동에선 이 한강을 보기가 참 어렵겠다. 그리고 성내동에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도로만 봐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빌라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집성이 없고, 제가 필터링 자체를 500세대 이상인 단지들만 걸어놨는데 딱 하나밖에 안 보이죠. 여기 성내 삼성 아파트. 이 성내 삼성 아파트가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성내동에서 가장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단지고요. 이 강동구청역 바로 역세권 안쪽에 있고 유일하게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걸어서 내려가면 올림픽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입지에 있는 아파트이자 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억대 아파트로 추천을 드렸던 이 한강 극동 아파트, 그리고 올림픽 파크포레온 위쪽에 있는 미소지움 아파트와 항상 경쟁을 했던 단지예요. 그만큼 인기가 많은 단지고 지금도 두 개 단지 대비 전혀 인기가 밀리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이 갔던 건 사실 재건축과 일자리와 교통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이 명일동 인근 아파트들과, 그리고 한강뷰의 신축으로 탄생하게 될 이 선세현대 아파트, 그리고 9호선을 품고 이제 대장 아파트가 될 고덕 그라시움 정도가 제일 관심이 갔었고, 여러분들도 이 9호선이 들어오는 곳들,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들어오는 곳들, 그리고 한강뷰인데 신축이 되는 곳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아마 좋은 투자의 기회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입지백과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하이프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